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방문한 한 할아버지가 제 남편의 아버지였다니. 이런 일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었다니.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믿을 수 없는 시어머니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은 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씨만큼이나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을 기계적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동안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최영희 씨, 정말 힘드시겠네요. 영자 여사님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조문객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 그리 좋지 않았어요. 평생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동우는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준호는 비행기 일정 때문에 내일이나 돼야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의무를 짊어진 채 긴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는데 그들 사이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압구정동에서 나볼 법한 고급스러운 맞춤 양복에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신사가 쓰고 있던 고급 시계와 더불어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특이한 반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 반지는 시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던 갑오와 똑같았거든요. 용 문양이 새겨진 옥으로 만든 독특한 반지였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보통 조문객들이 짧게 예를 표하고 자리를 뜨는 것과는 달리 그는 오랫동안 영정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죠. 오래전 인연입니다. 최영희 씨가 며느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영자에게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석호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작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강석호, 그 강그룹 회장 강석호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강그룹의 회장이 왜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셨을까요? 시어머니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강석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치신 후 찾아뵙고 싶습니다. 명자와의 약속이 있어서요. 그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지금은 장례식 중이라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강석호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깊은 목례를 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명함을 바라보며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와 이 강석호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강석호의 방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함께 찍힌 청년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청년은 분명 오늘 장례식장에 왔던 강석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3년 여름 석호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와 강석호는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무언가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최영희 님이시죠? 고 윤명자님의 유언장 관련 건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의 방문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된 일이었죠.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 강그룹 본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화려한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비서들은 저를 강석호에게 보내주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실망감에 어깨가 처진 채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희 씨, 기다리셨나요? 뒤돌아보니 강석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직접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70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는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어제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영자와의 약속이 있어서 꼭 가야 했거든요. 강석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실례지만 시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시어머니의 앨범에서 옛날 사진을 봤어요. 강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영자와 나는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나 서로에게 빠졌죠. 하지만 그때 나는 가난한 학생에 불과했고 명자의 집안에서는 우리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석호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고 싶구나. 우리 가족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특히 동훈이와 관련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편지는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영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보낸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 전에 그녀가 강석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50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향한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편지에 남편 이름이 왜 있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석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게 궁금했소. 영자가 말하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군요. 그때 그의 비서가 들어와 다음 회의 시간을 알렸습니다. 강석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은 이만 실례해야겠소. 명자의 유언장 열람이 내일이죠. 거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유언장 열람 일정까지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은 더 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와 강석호의 과거, 그리고 남편 동훈과 관련된 비밀이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서 키 큰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장례식 때 보았던 변호사였어요. 손에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 윤명자님의 유언장 관련 건으로 다시 왔습니다. 내일 공식적인 유언장 열람이 있지만 사전에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것이 윤명자님의 유언장입니다. 한 달 전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작성하셨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와 상당한 양의 현금 재산을 모두 손자 준호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산을 받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1년간 강석호 회장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해야 한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강석호 회장을 알았는지조차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윤명자님이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유 원장 집행을 강석호 회장과 함께 감독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석호와의 연결고리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변호사가 떠난 후 동생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은 항상 제가 어려울 때 의지하는 동생이었죠. 누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태영아, 시어머니가 이상한 유언장을 남기셨어. 손자 준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데 조건이 있대. 강석호라는 회장 밑에서 1년간 일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태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호, 그 강그룹 회장 말이야? 이상한데. 누나, 조심해. 혹시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 아니야? 태영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장례식장에서 본 강석호의 진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아들 준호를 마중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준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마지막은 평화로우셨어요? 응, 편안하게 가셨어. 하지만 내게 말해줄 중요한 일이 있어. 차 안에서 저는 유 원장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할머니가 왜 나에게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 강석호라는 사람은 누군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할머니와 오래전 인연이 있는 분인 것 같아. 오늘 오후에 유 원장 공식 열람이 있을 거야. 거기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 같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중단하고 1년간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엄마. 하지만 대학원 그만두는 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이현우였어요.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인데 준호보다 먼저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강그룹에 취직한 상태였죠. 현우야,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준호는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현우의 조언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야, 강그룹 인턴은 기회야. 여기 들어오려고 수천 명이 경쟁한다고. 게다가 회장님이 직접 챙기신다면 더 좋은 거지. 한번 해봐. 이현우의 말에 준호는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유 원장 열람을 앞두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강석호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비서와 법률 고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강석호는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최영희 씨, 그리고 이분이 준호 군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는 조금 긴장한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듣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강석호는 유 원장 내용을 듣는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왜 강그룹에서 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할머니와 어떤 관계이신지. 강석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준호군, 그건 내가 직접 일하면서 알아가게 될 거야. 영자. 아니, 내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 주었으면 해. 뭔가 더 물어보려는 준호를 제가 살짝 말렸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준호는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유 원장 열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생 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태영이 물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태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이상해. 그 노인네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준호를 이용해서. 태영아, 그렇게 의심하지 마. 강석호 회장님은 진심으로 보여. 태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거부하고 일반 신입사원과 똑같이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사인 정유진 과장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준호가 특별 케이스로 들어온 것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최준호 씨, 여기는 대학교 과제가 아니라 실전이에요. 더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유진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준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준호의 인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에게 강석호 회장을 만나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시간 회장실로 올라간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강석호와 마주 앉았어요. 준호야, 한 달 동안 잘 지냈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꽤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구나. 강석호는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가 긴장을 풀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강석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내 할아버지 최병국 씨를 기억하니?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기억해요. 강석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최병국은 내 동생이었단다.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석호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 함께 자랐지만 내가 사업 실패 후 가족과 절연하고 해외로 떠났지. 병국이는 나를 원망했겠지만 결국 내 조카인 내 아버지를 잘 키워주었어. 나는 해외에서 사업을 일으켰고 한국에 돌아온 것은 불과 10년 전이야.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제 삼촌이신가요? 강석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혈연으로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건 내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어.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명자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나에게 가족 관계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준호는 이 사실을 어머니인 저에게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강석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시어머니는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준호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석호가 남편의 삼촌이라니 왜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새벽녘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 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강석호와 찍은 사진에 적힌 날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죠.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시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73년 8월 15일. 오늘 석호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의 사업이 실패하고 그가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은 병국과의 결혼을 서두르고 계시다. 하지만 그들은 내 비밀을 모른다. 나는 석호의 아이를 가졌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일기장을 놓치지 않으려 손에 꽉 쥐었어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4년 3월 10일. 오늘 동훈이가 태어났다. 병국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을 물려주었다. 그의 너그러움에 감사하지만 미안함은 평생 가슴에 묻어둘 것이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이 떨렸어요. 남편 동훈이
강석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강석호의 친손자가 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일기장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1980년 6월. 병국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 비밀을 알면서도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동훈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석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서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고 한다. 가끔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최근의 일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의사가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동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석호는 지금 한국에 돌아와 큰 부자가 되었다. 신문에서 그의 모습을 봤다. 준호와 많이 닮았다. 결정했다. 석호에게 연락할 것이다. 임종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해야겠다.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준호를 손자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아침이 되어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용기를 내어 거실에서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호야, 어젯밤에 시할머니 방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그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알게 됐어. 시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야. 준호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럼 강석호 회장님은 제 친할아버지인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시할머니가 유언장에 그런 조건을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거야.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최병국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도 아빠를 친아들처럼 키우셨고,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난 이제야 그걸 깨닫게 됐어.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봐야 해요. 이 일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준호가 떠난 후 동생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기엔 너무 버거웠거든요. 태영아, 지금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1시간 후 태영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영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 그런데 이 정보가 만약 공개된다면? 태영의 말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공개, 왜 그런 생각을 해? 이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잖아. 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석호라면 국내 10대 재벌 아냐? 동훈이 형이 그의 친아들이라면 상속권도 있지 않을까? 태영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강석호 회장님이 준호를 인턴으로 받아들인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태영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그냥 농담이었어. 누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흥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강석호 회장님이 저를 직접 부르셨어요. 정말 뭐라고 하셨어? 준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분야와 딱 맞아요. 준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열정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이 이것이었을까요? 강석호와 준호를 연결시켜 그들이 진정한 할아버지와 손자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날 밤 남편 동훈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까? 동생 태영의 방문 이후 며칠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태영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조금 걱정되었어요. 태영은 평소와 달리 문자에도 간단히 답하거나 전화를 피하는 듯했죠. 하지만 아들 준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강석호로부터 특별 프로젝트를 맡은 후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엄마,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요.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준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는 정유진 과장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어요. 유진 과장님이 처음엔 저를 무시했는데 제 아이디어를 듣고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제는 함께 야근도 자주 해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이 어떤 의도였든 결과적으로 준호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석호가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석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최영희 씨, 혹시 동생분과 최근에 연락하셨습니까? 태영이요. 며칠 전에 잠깐 만났어요. 왜 그러시죠? 강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윤명자와 제 과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태영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태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강석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당신과 준호 그리고 동훈이 그 충격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요? 네, 저는 오랫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어요. 동훈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 준호가 제 친손자라는 사실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는 거실에 강석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강석호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잘 왔다. 앉으렴. 내 어머니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단다. 준호가 자리에 앉자 강석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내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내가 내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공개하려고 해. 준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강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작은 외삼촌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공개할 생각이었단다. 너와 내 아버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삼촌이요. 태영 삼촌이 그랬다고요. 강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태영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유진이었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태영 삼촌이 언론사에 접촉했대요. 유진 과장님의 친구가 기자인데 그쪽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강석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겠군.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겠다. 모든 것을 밝히고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날 밤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신호음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태영아, 너 정말 그랬니? 강석호 회장님을 협박했다면서. 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난 빚이 많아. 사업이 망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비밀인데. 누나, 이건 그냥 비밀이 아니야. 이건 대박 뉴스라고. 강석호의 숨겨진 아들과 손자.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알아? 태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몰라봤다니. 태영아, 제발 그만해. 강석호 회장님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걸 밝히실 거야. 내가 얻으려는 건 아무것도 없어. 태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누나. 내일 아침 신문에 특종으로 실릴 거야. 적어도 내가 그 정보의 첫 제보자라는 건 알려질 테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의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함께 강석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 동훈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남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강석호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동훈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동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어.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전화를 꺼둔 상태였는데 회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지. 준호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동훈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문이 열리고 강석호가 나왔습니다. 동훈과 강석호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50년 만에 진정한 관계로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강석호의 안내로 우리는 넓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변호사와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강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 씨,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와 준호는 놀라서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석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비겁했다. 영자와 자네를 버리고 도망쳤지. 내 사업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자네와 명자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동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최병국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셨고 어머니도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으니까요. 강석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국이, 내 동생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 내가 도망친 후에도 명자와 자네를 돌봐준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그때 변호사가 다가와 강석호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강석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언론에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태영 씨가 제보한 것 같군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동훈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어. 강석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해야겠군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일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태영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창백했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나, 미안해. 태영을 바라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태영아,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태영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막다른 상황이었어.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았고 빚쟁이들이 날 쫓아다니고 있었어. 강석호가 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비밀을 팔아넘기는 건. 태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요.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 하지만 이제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가기 전에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동훈이 태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영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강석호는 비서를 불러 기자회견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그는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도 포함해서 말이죠. 강석호의 차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동안 동훈이 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도 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모두가 화해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야. 강석호의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윤명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훈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저는 50년 전 제 삶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제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최동훈 씨가 강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까? 강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동훈 씨의 선택입니다. 저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제 손자 준호는 이미 우리 회사에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태영의 배신으로 인해 가족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강석호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카메라 플래시에 시달려야 했어요. 하지만 점차 상황이 진정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강석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 일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강석호의 진심 어린 부탁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여보, 괜찮아. 새 직장은 어때?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동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적응하는 중이야. 50년 넘게 살아온 아버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준호는 강그룹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유진 과장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져 이제는 업무 외에도 종종 만난다고 하더군요. 엄마, 유진 과장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괜찮죠?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저녁 준비 잘해 놓을게. 태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배신으로 인해 화가 났지만 그도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강석호는 태영의 빚을 갚아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태영이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말했어요. 괜찮아, 태영아. 모두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지. 강석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그는 특히 준호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강석호도 함께였어요. 그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명자, 우리 아들과 손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50년 전에 한 실수를 너는 평생 감당했구나. 이제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강석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저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비밀과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묘소를 떠나는 길에 강석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명자가 당신을 며느리로 얻은 것은 그녀의 큰 행운이었소. 아들과 손자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제게 소중한 남편과 아들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강석호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 새 리조트를 오픈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서 휴가를 보내면 어떨까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준호는 유진도 함께 가도 되냐고 물었고 강석호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태영에게도 초대장이 갔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 저녁, 강석호는 바닷가에 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강석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돌아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훈이 아버지의 잔과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늦게 찾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바람은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었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해변을 거닐던 중 준호와 유진이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강석호가 제일 먼저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축하한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준호 씨를 만났을 때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특별 대우 받는 인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열정과 진심을 보고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태영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석호의 도움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자신의 그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혼자 있네요. 뒤를 돌아보니 강석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어요. 네, 아침 해를 보고 싶었어요. 명자가 늘 해돋이를 좋아했지요. 대학 시절 우리는 종종 한강변에서 해 뜨는 것을 기다리곤 했어요. 강석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복잡한 분이셨어요. 저를 며느리로서 늘 엄격하게 대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자신의 비밀 때문이었겠죠. 강석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소. 나를 사랑했지만 병국과 결혼했고 동훈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겼으니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와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동훈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군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리조트로 걸어가면서 동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준호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대요. 우리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호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기대 이상이구나.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뛰어나. 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건 다 영희 덕분이에요. 제가 일에 빠져 있는 동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키웠어요. 당신도 좋은 아빠였으니까. 리조트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준호와 유진, 태영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인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석호는 손주 준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행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실수를 만회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아직 삶의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삶은 비밀과 후회로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화사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네요. 할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자는 생전에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가족이 하나로 모여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강석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명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우리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